볼 거예요. 건이 안 볼 거잖아. 저 이제 진도 끝났으니까. 진도가 끝났으니까 안 보다니. 개념쌤 나오면. 아, 문제집쌤 풀이한 건 안 보고? 그냥 그것도 내기. 첫 번째 챕터가 지수로그까지 섞어져 있는 거구나. 상용로그까지 같이 있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공부할 거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공부하려고 합니다.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걸 계속 곱했을 때가 거듭제곱인 거죠. A의 상승이라고 한다면 A를 3번 곱한 거. 거듭제곱. 거듭제곱 근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지. 거듭제곱근은 x를 n번 곱했을 때 a가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거듭제곱근은 x, a, n 중에 누가 거듭제곱근이야? 아하,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정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구나. A. 근. 근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방정식에서 근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네, x를 얘기하는 거죠. 멋진님들 쩔어요. 자, x의 값을 거듭제곱근이라고 해. 방정식에서 x의 값. 그런데 방정식에서 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몇 차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은 n차 방정식입니다. n차 방정식인데 n이라고 하는 값이 홀수일 때하고 n값이 짝수였을 때는 차이를 보입니다. 원래 n차 방정식에 근은 다해서 n개 있어야 됩니다. 원래 n차 방정식에 근은 다해서 n개 있어야 되는데 쌤이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게 되면 n값이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 그림이 다른 그림을 갖습니다. n값이 홀수였을 때 n차 함수는 지금 항이 하나짜리인 단항식이네, 단항식. n이란 값이 홀수라고 한다면 모든 홀수차 함수의 값은 물론 1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3차 함수, 5차 함수, 7차 함수 싹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짝수차 함수라고 한다면 n값이 짝수였을 때는 짝수차 함수는 우함수니까 y축대칭이겠다. 그치? x의 제곱이랑 똑같은 걸 그립니다. 4승도, 6승도, 8승도 싹 다 전부 다 y축대칭인 포물선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릴 겁니다.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함수는 지금 그림을 그렸고요. 오른쪽에는 a라고 하는 값은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a라는 녀석의 값이 양수면 근의 값이 몇 개 있죠? a가 빵이면 그는 1개, a가 음수면 그는 1개 있습니다. 그래서 n값이 홀수였을 때 이 n차 방정식의 근인 거듭제곱근 x는 실수인 값이 1개만 있다는 얘기네. 무조건 a가 양수가 되든지 a의 값이 음수가 되든지 무조건 다 하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짝수차였을 때는 짝수차가 왼쪽에 있는 식의 짝수차였을 때는 a가 양수였을 때 실근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네, a가 양수일 때 실근 2개, a가 빵이었을 때가 실근이 1개, a가 음수가 되면 실근은 네, 10개 있을 겁니다. 근데 n차 방정식에 근은 다 해서 n개 있으니까 원래 이 x의 값은 거듭제곱근인 x의 값은 다 해서 n개 있어야 되는데 그 n개가 왜 하나씩 있다고 했지? n값이 홀수일 때는? 나머지 n-1개는 뭐야? 네, 허근이 되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가 근이 2개면 나머지 n-2개는 허근이라는 얘기고 근이 1개면은 나머지 다 허근이라는 얘기고 근이 0개면 싹 다 허근이라는 얘기구나. x라는 녀석의 이름이 뭐라고? 거듭제곱 근이라고? 근데 x의 이름은 방정식의 근인 x의 이름이 거듭제곱 근인데 그 녀석 앞에 써있는 말이 우리 헷갈리게 해. 우리는 이 녀석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a라고 하는 숫자에 n제곱근이라고 얘기할 거고 a의 n제곱근은 다 해서 몇 개 있다고? N개. 네, n개. 그 중에 실수인 것과 허수인 것이 구분되는데
양수면은 한 개, 홀수였을 때는 양수여도 한 개, 빵이어도 한 개, 음수여도 한 개가 실근이고 나머지 싹 다 허근입니다. 짝수차였을 때는 양수면은 두 개의 실근, 빵이면 한 개의 실근, 음수였을 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근입니다. 이 녀석 중에 실근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 점의 좌표들인 거지? 하지만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n개 있어야 됩니다.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를 지금 밑에 그림에서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n번 곱해서 A가 나오는 숫자가 누가 있어? 그게 n제곱근의 A인가? 요거에 대해서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처음 배울 때 이걸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A의 n제곱근 이해되시죠? 이게 이름이 A의 n제곱근. 요 녀석의 값은 빵. 이 녀석의 값은 누굴까요? 마이너스. 이것도 n제곱근 A야. 왜냐면은 똑같은 방정식이거든. 다만 A가 음수일 뿐이고 여기 속에는 A의 값은 양수인 거고 여기 속에 A의 값은 음수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 X를 세 번 곱했는데 만약에 7 나왔어. 이거의 실근의 값이 7의 세제곱근인가? 이때 X의 값을 7이라는 숫자의 세제곱근이라고 할 거잖아. 여기 있는 녀석이 n승과 a가 있으면은 x의 값을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의 세제곱근이 x인 거지? 이 x의 값은 7의 세제곱근인데 7의 세제곱근은 다 해서 3개. 하지만 7의 세제곱근 중에 실근은 누구야? 3. 네, 세제곱근 7. 네, 세제곱근 7. 3루트 7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따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제곱근 7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7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근은 다해서 3개 있습니다. 그 근의 이름, x의 이름이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의 세제곱근인데 그 중에서 실수인 근이 누구라고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7입니다. 양수면은 루트 속에 a를 쓰세요. 음수여도 루트 속에 a를 쓰세요. 지금 이것들은 실근인 것들만 쓴 거죠? 안 써지는 거는 두 개가 더 있죠? 세 번 곱해서 빵 나오는 x의 값은 누구지? 그거 그냥 빵인가? 반면에 짝수차였을 때는 이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점 좌표가 누군지 알아요? 아니 n번 곱해서 a가 되는 게 누구냐고. n 제곱근 a라고?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누구지? n번 곱해서 a가 나오는 거네? 지금 a는 양수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써야 되겠다. 원래 짝수차였을 때는 제곱해서 4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짝수차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근이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 다음 빵 나오는 건 빵이고요. 음수였을 때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은 x를 4번 곱했는데 5가 나왔습니다. 이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이고 근은 4개 있습니다. 그 근을 이름이 뭐라고? x의 이름. 이름 x의 이름. 거듭제곱 근인데 앞에 더 있어야 된다며. 5의 4제곱근? 5의 4제곱근이 x인데 그 중에 실수인 것만 얘기해볼까?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x를 4번 곱했는데 마이너스 5가 나온 건 누굴까? 이거의 이름은 마이너스 5의 4제곱근인데 마이너스 5의 4제곱근인데 그 중에 실수인 값은 누구야? 없어. 사승한 녀석과 마이너스 5는 교점이 없으니까. 4번 곱했는데 빵 나온 건 누구야? 네, 그때는 빵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애들이 하도 이걸 헷갈려 하거든? n번 곱해서 a가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그 x의 값을 니네도 선생님이 아까 뭐가 그냐고 물어봤을 때 x가 그니라는 인지를 똑바로 기억하지 않고 있잖아. 그 x라고 하는 근에 대해서 애들이 이 이름을 자꾸 기억을 못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야 어떤 숫자의 몇 제곱근이었을 때 그걸 뭐 f 뭐라고 하고 또 누구는 뭐 g 뭐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출제하면은 이게 뭔 개소리지? 그래서 손도 안 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n번 곱해서 a가 나오는 x의 값이 a의 n 제곱근이라는 사실이 단순한 문제를 풀 때 뇌 속에 박혔으면 좋겠다. 자, 다시 한번 이 x가 이름이 뭐라고? 거, 숫자 5의 아니, 4제곱근이라고? 이 x는 이름이 뭐라고? 마이너스 5의 4제곱근이라고? 지금 여기 있는 이 x의 이름은 뭐예요? 7의 세제곱, 이 x의 이름은 마이너스 7의 제곱, 네. 그러면은 결국은 말로 주어지면 x라는 녀석의 정체가 누군가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그럼 반대로 이 식 n승했을 때 a가 나오는 식도 세울 수 있겠다. 네, 맞죠? 근데 지금 이거 말고 다른 허근의 값도 존재할 건데 허근의 값 우리가 안 쓴 것 뿐이죠? 자, 그럼 허근에 대해서 몇 개만 해볼까? 쌤이 지금 3번 곱해서 8이 나오는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3번 곱해서 8 나오는 숫자는 누가 있을까? 실근의 값은 누구야? 네, 실근의 값은 2밖에 없죠. 근데 실근 2의 값을 방금처럼 누구의 몇 제곱근으로 표현해볼까? 지금 x의 이름은 뭐라고? 8의 세제곱근?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값이 요게 지금 8이라는 숫자의 세제곱근인데 요 녀석은 세제곱근 8? 요게 그 값이 2인 거잖아. 2의 3승에 3분의 1승이니까. 그런데 이거 말고 허근의 값 2개가 더 있을 건데 허근 2개를 알고 싶다면 뭘 하면 되지? 허근 2개 알고 싶다면은 8을 이항한 다음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건가? 그리고 근해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 되니? 한근의 값은 요게 세제곱근 8 2고요. 이건 근해 공식 적용하면 허근이 누구인 거야? 혹시 근해 공식을 빨리빨리 못 구한다고 한다면은 근해 공식은 중3책을 보면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해 공식은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풀어야 되거든? 자, 그런데 우리한테 허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야. 시험 문제가 서술형에서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을 구하세요라고 출제할 수 있어. 그런데 대다수의 문제는 허근이라고 하는 건 녀석을 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자, x를 4번 곱했는데 16 나오는 숫자를 찾고 싶습니다. 우린 대번 누군지 알걸? 네, 2하고 마이너스 2. 하지만 그때 이야기하는 두 개의 실근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16의 값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거죠? 하지만 허근의 값이 누군지 묻는다면 인수분해해가지고 진짜로 근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인데 어느 순간부터 지하의 눈동자 움직임이 머릿속에 지식을 넣지 않고 있는 사람의 눈동자거든? 아니에요? 네. 자, 주어진 녀석의 값은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2항했고요. x의 4승 마이너스 2의 4승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x의 제곱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앞에 거는 근해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뒤에 게 허근인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숫자가 누구야? 이게 제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건가? 허근의 값을 일반적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모든 근을 구하세요. 이럴 때 정도만 출제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지금 첫 번째 유형이 8이라는 숫자의 세제곱근을 모두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니? 네. 그럼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근이기 때문에 x의 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 말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나? x의 n승의 값은 a라는 식을 세울 수 있나? 뭐라고 식을 세우지? 네. 이럴 때 x의 값을 8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방금 직전에 선생님이 풀어주잖아. 이때 근의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거 보란 얘기고 이런 문제가 오히려 특별한 문제야. 예외적인 문제. 어쩌다 한번 나오는 문제.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당신들이 다 할 수 있지 않나? 믿어도 되나? 4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4번 문제는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 0이라는 숫자의 세 제곱근 밑줄을 친 녀석을 10으로 한번 세워볼까? 3차 방정식으로? x의 n승은 a라고 뭐라고 써? x의 3승이 0이었을 때 이걸 0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x의 3승의 값이 0 나오는 x의 값이 누군데? 0. 존재하네. 그 x의 값은 0이네.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에 대해서 식을 세워볼까? x의 n승은 a라고? 이럴 때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나? 이거 근은 3개. 그 3개의 근 중에서 실근인 것만 찾으래? 누구를 3개 곱해야지 마이너스 64야? 맞아. 그러네. 3승 했으니까 홀수차니까 실근은 무조건 1개인 거죠? 네, 1개니까 틀렸습니다. 세 번째, 3의 4제곱근이라는 녀석이 있으면 제 식을 뭐라고 세요? x의 n승은 a라고 쓸 건데. 지혜야, 그럴 수는 없어. 지금 수업 시간 중에 지금 벌써 4번, 5번 반복되는 거를 못하는 경우는 없어. 너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해. 의지가 없는 거든지, 뇌가 들어오는 정보를 무조건 배쳐가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아까 눈빛이 흔들릴 때부터 이상했어, 이제나. 집중하지 않는 거야, 너는. 3의 4제곱근의 값은 x를 4번 곱해서 3 나오는 x의 값을 3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였고 4번 곱해서 3 나오는 녀석 실근은 몇 개 있지? 4승이고 3이니까 양수니까 네, 실근은 2개 있습니다. 짝수차가 되면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양수면은 교점이 2개일 거니까 그래서 이건 1개밖에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렸네요. n이라는 숫자가 2 이상의 짝수라고 하네. 5의 n제곱근? 5의 n제곱근이면 뭐라고 써야 돼? x의 n승이 5. 이때 x의 값을 밑줄 치는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 중에 실수인 것이라고 한다면 n값이 짝수라고 하니까 실수인 것은 몇 개 있어? 2개. 이게 답이네. 홀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4의 n제곱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뭐라고 세우죠? x의 n승을 마이너스 4라고 세우나? 그런데 홀수차가 되니까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4랑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1개 있는 거네. 실근이 없다고 한 건 거짓말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지아야. 7의 5제곱근이라고 한다면 네, 할 수 있잖아. 그럼 너의 문제는 뭐란 얘기야? 설명 듣고 몇 번 반복할 동안에 1도 집중하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는 얘기야. 기억에 하는 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 자, 그 다음 설명하려고 하는 녀석은 요거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값하고 똑같은 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과 똑같고 a의 값이 0보다 큰 것 같으면은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를 중3 때 루트 배울 때 다 배우셨습니다. 네, 지금 중3 거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루트 앞에? 네, 여기 2라는 숫자가 원래 있는 편인데 2분의 1승이라서 2가 있는데 하도 많이 쓰니까 2는 생략해서 쓴 거죠? 그런데 2는 짝수니? 2라는 숫자가 생략은 돼 있는데 2라는 숫자도 짝수, 거듭제곱 2도 짝수인 거잖아. 자, 선생님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요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n제곱근 a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녀석은 둘 중에 하나거든? n값이 만약에 짝수가 되면은 절대값 a가 됩니다. 하지만 n값이 홀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냥 a입니다. 요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문제 푸세요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거는 3, 3, 3이 홀수인가? 3이 홀수면 속에 있는 2라는 숫자 그대로 쓰세요. 이건 맞는 말이야. 이거는 5가 홀수인가? 홀수면 속에 들어있는 a를 그대로 쓰세요. 맞습니다. 4의 값은 음수니? 아니, 선생님 뭐라냐. 4의 값은 짝수니? 앞에 마이너스 음수를 달고 있고, 마이너스를 달고 있고. 그럼 내가 지금 신경 쓸 거는 요 네모의 값이 누군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짝수니까 절대값 씌워야 돼? 속에 들어있는 숫자한테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씌워?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씌운 건 누구야? 그냥 5인 거야? 음수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5인 거죠? 그거 앞에 보호가 마이너스가 달려있네. 그럼 이거는 5가 아니라 이거는 3하고 3의 값이 상황이 다르네. 쌤이 지금 설명해 준 거는 루트 속에 n승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도 이걸 구분해서 배웠거든. 중3 때도 수업 시간 연산해서 루트 a라는 녀석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을 뭐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는 n제곱근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n제곱근 a의 값은 a의 몇 승이야? n제곱근 a의 값은 a의 n분의 1승이지? 거듭제곱근은 앞에 있는 n제곱근이 있으면 n분의 1승인데 그 녀석의 바깥쪽에 n승만 하는 거잖아. 그 녀석의 바깥쪽에 n승을 하게 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 두 개를 곱하는 건가? 그래서 a의 1승이 되는 거니? 이건 부호를 따질 필요가 없겠네? 부호를 따지는 건 오로지 짝수였을 때만 n값이 짝수였을 때 n이 루트 속에 있을 때만 부호를 따지는 모양이야. 무조건 양수만 대입해야 되나 봐. n값이 홀수였을 때는 a가 양이든 음이든 그냥 a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 n승인 녀석의 값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a만 나오는 거네. 바깥쪽에 n승이 있으면 그 값은 a가 되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저기는 네 번째 리을에 있는 녀석의 값은 괄호치고 바깥쪽에 삼승이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맞는 거니? 네. 이것도 바깥쪽에 제곱이 있다? 괄호치고 바깥쪽에 제곱이 있잖아. 그럼 속에는 마이너스 2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왼쪽은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안쪽에, 루트 안쪽에 제곱이 있네? 제곱이면 여기도 2하고 여기도 2니까 짝수인 거니? 짝수이면 a라는 숫자의 절대값 씌워야 되잖아. 네, 오른쪽 2가 되네. 똑같지 않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유도해서 틀리게끔 만든 문제거든? 그러면은 온전하게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으면 헷갈리지 않겠다. 지하는 또 흘려들었을까? 아니, 진짜? 네. 지하야, 네.
4제곱근 마이너스 7의 4승의 값을 선생님이 루트 속에 4승을 썼거든? 오, 자신감 있게 4제곱근 마이너스 7이라는 녀석의 바깥쪽에 4승 하려고. 저도 7이요. 마이너스 7이요. 바깥쪽에 게 있으면 그냥 내보내기만 하면 돼. 속에 있는 거를. 부호 따질 필요 없이. 선생님이 만약에 5제곱근 속에 3이란 녀석의 5승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누구지? 5제곱근 3의 전체 바깥쪽에 5승이 있으면 구분한 것 같은데? 자, 머릿속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계산한 과정 중에 잘못 계산한 걸 찾으라고 하거든? 그럼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1번이구만. 이렇게 넘어간 게 잘 넘어갔냐? 질문의 요지는 이거 같은데? 2 곱하기 7은 14니? 라고 물어본 것 같은데? 맞는 말이죠? 이건 제대로 넘어갔나? 2 곱하기 7이나 7 곱하기는 똑같아요. 문제 없네. 그럼 여기서 넘어간 게 잘 넘어갔나? 뭐 어떻게 한 거야? 제곱의 값을 루트의 바깥으로 옮겼다고? 이건 좀 고민이다. 이거 확인해 볼까? 이건 맞는 말이니? 네. 그러네. 루트의 바깥쪽에 제곱이 있으니까 루트하고 제곱 없앤 거네. 마이너스 1을 7번 곱하면 맞아요? 그런데 원래 문제에 구한 거는 루트 마이너스 2의 7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제곱한 거니? 14승? 이것도 제곱근이고 이것도 제곱이 있잖아. 짝수잖아. 그리고 제곱이 루트 속에 있고. 그러면 절대값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 짝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은 2의 7승만 나와야 되잖아. 플러스 값으로.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답이 나왔네? 다른 건 다 맞는 거였잖아. 여기서 넘어갈 때가 지금 이상하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이 값은 누구라고? 이 값은 제곱근하고 바깥쪽에 제곱이 있으니까 이 값은 이거 맞아? 마이너스 128?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루트에 있는 제곱근과 여기는 제곱이 루트 속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7승의 값의 절대값 씌운 값이잖아. 그럼 이건 플러스 128이고 이건 마이너스 128이니까 여기서가 이렇게 넘어갈 때가 되지 않는 거네. 부호가 다르네. 이해된 거 맞을까요? 자, 그러면 요것만 하나 더 설명하고 나서 당신들이 풀고 채점하고 풀이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기 숫자의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합니다. 대소관계를 따질 때는 여러 가지 대소관계 문제 유형이 있지만 지금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양수인 걸 전제로 했을 때 양수인 값의 거듭제곱을 했을 때 똑같은 n승 n승을 하게 되면 절대로 부동호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B쪽이 컸고 거듭제곱에도 B쪽이 큽니다. 대소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n분의 1승을 했을 때에도 대소관계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세기 숫자의 대소관계를 따지려면 3분의 1승, 4분의 1승, 6분의 1승이라고 써 있으니까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를 없애려면 몇 승을 하게 되면 지수에 있는 값이 분수가 안 될까?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을 몇 승하면은 대소관계 구분하기가 편할까?
네, 12승 하면 좋겠다. 3, 4, 6의 최소 분배수로 거듭적으로 하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걸 12번 곱하면 뭐가 돼? 3의 3분의 1승에 12승을 하면 두 번째 건 3의 4분의 1승에 12승을 하면 마지막 건 10의 6분의 1승에 12승 했더니 이거 세 개의 대소관계를 따졌을 때 그 대소관계가 이거 세 개의 대소관계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81, 125, 100 대소관계 얘기할 때는 원래 숫자를 가지고 대소관계 말씀하셔야 됩니다. 가운데 게 제일 크다고요? 두 번째로 큰 녀석의 값이 누구라고? 여섯째 곱건 10이 두 번째래? 이걸 객관식 보기에 찾으세요. 되신 거 맞나요? 자, 첫 번째 유형 풀어보세요. 8번이요. 8번보다 앞에는 없어요? 네,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문제가 다음 중에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엄청 쉬운데 왜? 첫 번째 거는 3하고 4의 값을 곱하는 연산이, 3하고 4의 값을 지금 더해서 7이라고 쓴 것 같은데? 근데 앞에 있는 건 7의 몇 승이야? 앞에는 세제곱근은 3분의 1승인가? 뒤에 숫자는 7의 몇 승이에요? 그럼 두 개 곱하게 되면 7의 몇 승이야? 7분의 지수 법칙에 따르면 지수의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꿔야 되니까 12분의 그럼 요 녀석이 아닌 거네? 이거를 우리는 12제곱근 7의 7승이라고 쓰는 건가? 그가 틀렸습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라고 쓸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64라는 숫자의 세제곱근 64라는 숫자가 64는 4의 3승인 것 같은데? 그럼 3, 3 똑같으니까 이건 4인 거니? 그럼 루트 속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허수 아니야 이거? 루트 속에 음수 있는 거? 이 녀석의 값은 바꾸면 어떻게 바꿔? 틀렸네. 세 번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앞에 있는 녀석이 지금 2의 4승이라는 숫자에 2의 4승이라는 숫자에 먼저 3분의 1승도 있고 또 바깥쪽에 4분의 1승도 있네. 이건 다 지수의 값을 다 곱해야 되는 거잖아. 다 곱하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세제곱근 2인 거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12제곱근 8이라고 되어 있는데 8은 2의 3승이고 12제곱근이니까 12분의 1승인가? 그럼 지수 두 개 곱했던 2에 그래서 이거 4제곱근 2가 되겠네. 아직까지 옳은 건 하나도 없네요. 다섯 번째 거는 이 값을 나누기 하라고 합니다. 분모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에 3분의 1승? 마이너스 81이는데? 마이너스 80이라는 숫자에 3분의 1승? 지금은 지수의 값이 똑같고 미세값이 다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A의 n승분의 B의 n승의 값 어떻게 쓸 수 있죠? 네, A분의 B 전체 n승? 그래서 문제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1 전체 3분의 1승이네. 그러면은 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7이라는 숫자의 3분의 1승이 될 테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7의 값은 마이너스 3의 3승이니? 마이너스 3의 3승이라는 녀석의 바깥쪽에 3분의 1승이 있습니다. 지수 두 개 곱했더니 1? 그럼 마이너스 3인 건가요? 그럼 답은 5번이겠네. 5번을 봤습니다. 5번의 왼쪽에 있는 값은 앞에 있는 숫자는 5의 3분의 1승 곱하기 5의 2분의 1승? 좀 플러스 아니에요? 어디? 4번 4번이 플러스 아니냐고? 선생님이 실수했구나. 나누기 할 때 마이너스 27이 아니라 네, 나누기 하면 음수분의 음수니까 플러스구나.
그럼 플러스면 답이 3인가? 요게 답이네. 마지막 녀석의 값은 요 녀석의 값을 육승하게 되면은 얘는 A의 M승을 A의 N승으로 나누게 하면 뭐죠? 네, 지수의 값을 빼야 되죠. 그러면은 3분의 1에서 2분의 1 빼야 되는 건가? 3분의 1에서 2분의 1 빼면 누구야? 마이너스 6분의 1인가 빼면? 그거의 바깥쪽에 육승이 있으니까 지수 두 개 곱했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인 거구나. 되셨죠?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네. 제가 선생님 너 방금 설명 드릴 때 눈빛 속에서도 약간 몰입하지 못한 느낌을 받는데 아니야?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네?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지수의 확장 지속치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는 안 풀어줘도 되지 않나? 단순 산수 파트입니다. 안 풀어줘도 되는데 딱 하나 언급해 줄 게 하나 있긴 한데 음수의 거듭 제곱이 문제가 좀 되거든? 틀린 만한 포인트는 음수의 거듭 제곱. 어려운 게 하나도 없네.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은 지수법칙 공식 좀 몇 가지 설명합니다. 자,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걸 제곱하면 누가 되죠? x제곱. 선생님 순서만 좀 바꿨었는데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한 거에서 네. 그런데 x-x분의 1을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과 x의 제곱분의 1 뒤에 숫자의 값은 마이너스 2가 있나?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x-x분의 1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x 더하기 x분의 1을 3번 곱하게 되면 앞에 거의 3승 3 곱하기 앞에 거 2개 뒤에 거 1개 3 곱하기 앞에 거 x 하나 뒤에 거 x분의 1 2개 끝에 거는 x 세제곱분의 1인가?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을 x의 3승 더하기 x의 3승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로 쓸 수 있네. 그럼 x의 3승 더하기 x의 3승분의 1을 구하라고 한다면 x 더하기 x분의 1을 3번 곱한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을 3배 하는 녀석을 빼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지수법칙할 때도 계속 사용할 겁니다. x-x분의 1을 3번 곱하게 되면 이 중에 몇 번째 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두 번째 거고 네 번째 게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가? 첫 번째 x의 3승 빼기 x의 3승분의 1까지 첫 번째 썼고 그 다음 가운데 두 개를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려고 하거든?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은 x의 3승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1을 구하려고 한다면 x-x분의 1을 3승한 다음에 x-x분의 1의 3배 한 녀석을 더해주면 되겠다. 되신 거 맞죠? 그런데 그 중에서 밑줄 친 것들 중에 x분의 1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x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수 있나요? x의 3승분의 1의 값은 이런 식으로 바꿨을 겁니다. 그럼 공식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풀어줄 게 없는데?
풀어줄 게 없어요. 24번까지 풀어볼까요? 집에서 하세요. 몇 점까지 숙제가?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좀만 풀어보면 돼. 학교 다니니까 알아서 좀 배워주세요. 역시 문제 왜 이렇게 많아? 두 번에 나눠서 할까? 아니요, 3번. 4번. 어이없네. 뭐 이거 2번을 나와요. 자, 스텝 2에까지 문제가 114문제 있거든? 네. 다음 시간까지 114번까지 풀어면 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기 미적분도 좀 많긴 하다 학기 시작했으니까. 네. 저 스텝 5까지도 학기 시작에도 학교 좀 한가하잖아요, 요즘. 뭘 한가해요. 학교에서 공부할 분위기가 안 난다. 안 납니다. 자, 스텝 2 중에 일부 풀어드립니다. 스텝 2 중에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풀어줄 만한 게 있으면 풀어주고 너희가 할 만한 거는 남겨놓겠습니다. 스텝 1까지는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어디 보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별 치지 마, 이년아.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별을 쳐 자꾸. 선생님. 중요한 거 같잖아. 공부법입니다. 안 좋은 공법이야. 왜요? 저는 그리고 공부할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는 게 공부의 첫걸음이거든? 아니 저는 중요하면 2개 한다니까요. 선생님 표준 하나 하고 동그라미 별 하고 거기 다 풀었으면 동그라미 하고.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값의 개수가 필요하다고 하거든? 근데 이 값이 음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 이 녀석의 값이 거듭제곱근이 음수가 되는 걸까? 나의 바람은 이게 음수였으면 좋겠다며. 어떨 때 이게 음수인지만 알면 좋겠는데? 말을 안 하지? 뇌가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거지. 아, 맞다. 아까 선생님이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y의 값이 x의 3승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양수의 값을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오고 음수의 값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 녀석의 값이 음수가 되려면 5제곱근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이 이게 음수란 이야기 아닌가? 근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5제곱근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이라고? 마이너스 7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지금 누구의 근이야? 이름이 뭐야? 첫 번째 그냥 읽었을 때는 5제곱근 마이너스 7이라고 읽을 수 있고 이건 마이너스 7이라는 숫자의 5제곱근이냐 마이너스 7의 5제곱근 마이너스 7의 5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한 거지? x의 값을 5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7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니? 그럼 x의 5승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으면 x의 5승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7 나오는 녀석의 값은 그 점의 값이 여기가 5제곱근 마이너스 7인 거니? 이 말이 납득됐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값 자체가 음수라고 한다면 그걸 5승한 녀석의 값도 음수가 나오겠네? 왜냐하면 이 함수 자체가 5승이라는 함수는 음수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이 5제곱근의 값이 음수라고 한다면 애당초 5제곱근 전에 5승한 값도 음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거는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음수라 놓고 풀란 얘기인데 언제 음수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음수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8a가 0보다 큽니다. 지금 선생님을 만난 이후로도 나오는 횟수가 벌써 50분도 넘어갈 것 같은데?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2차식이 성립하려면 무엇을 만족해야 되나요?
지하가 얘기해볼까? 아, 그럼 지하는 포기. 건이 얘기해볼까? 보기. 아, 니네 쩐다. 은주 한번 얘기해봐. 뭘 만족하면 양수가 되는 거야? 근해 공식. 판별식. 판별식. 판별식이 뭘까? 근데 이 무서운 년들, 짜는 년들, 니네 손을 끼쳐. 고등학교 나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나온다니까, 2000번. 0보다 작다. 네, 이제 기억나나 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식이 0보다 클 조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이후로 수능 보는 그날까지 누구나 2000번 나오는 상황을 마주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2000번 나오는 동안에 7, 80% 사람들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왜 그런지 선생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최고창 개수의 값은 이 부동호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갖습니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0보다 크나 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등호가 들어있네요. 최고창 개수의 값은 0보다 큽니다. 이 부동호 방향과 똑같은 방향입니다. 판별식의 값은 100% 0보다 작은데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안 넣을 거고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넣을 겁니다. 최고창 개수는 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최고창 개수의 값이 부동호 방향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고창 개수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원래 양수인 거네. 이제 할 거는 판별식밖에 없습니다.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8a가 판별식인가?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것만 만족하는 거 구하면 되겠네. 앞에는 a가 없으니까. 사이값인가? a는 0부터 8까지 사이값인가요?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만 세세요. 이거 알아 니네? 이거 알아? 이것만 알면 니네 문제 풀 수 있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2000번이나 나올 거야. 2000번 보는데 모르면 그 닭 아닌가 닭? 우리 겨울방학 동안 이거 꽤 많이 봤는데 여전히 모르면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자, 그럼 0부터 8까지 정수의 값이 몇 개 있어? 1, 2, 3, 4, 5, 7, 7개지 않나? 네. 다 풀고 나서 개수 못 세면 그것도 우울해. 쟤 때문에 이거 답변이. 무서운 년들. 제발 기억해 주세요. 2000번이나 나오는데 제발 좀 합시다. 근데 쌤도 한편으로 이해는 해. 뭐 이까짓 게 뭐가 중요해.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그래서 잘하는 애들만 좋은 대학 가나 봐. 잘 기억하는 애들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야? 좋은 대학 가려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49번처럼 문제 나오면 아까 숫자로 풀었을 땐 잘하다가 문자로 이렇게 막 설명이 나오면은 아이씨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x라는 숫자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의 개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모는 어떤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야? 근이라면 여기 지금은 활자가 x라는 문자가 서 있다. x의 n제곱근이 서 있다. N 제곱. 그러니까 x의 n제곱근이 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근을 a라고 한다면 여기 x가 서 있으니까 이 근을 a라고 한다면 a를 n번 곱해서 x가 나오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됐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x는 실수라고 이해하고
2 이상의 n값이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거는 대입하는 게 무엇을 대입했대? x한테는 루트 3을 대입했고 n한테는 5를 대입했다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예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자, 거듭제곱은 홀수, 오른쪽에는 상수값은 양수. 그럼 실근 몇 개야? 홀수 승 양수 실근 몇 개야?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숫자를 대입하기를 뭘 대입하라고? x한테는 요거 대입하고 n값한테 이거 대입하래? 그러면은 a라고 한 녀석의 값이 몇 개일까? 홀수승 음수인 거 한 개? 그 다음은 뭐뭐 집어넣으라고? x한테는 빵을, n값한테는 4를 집어넣으래? 실근이 몇 개야? 짝수승이니까 실근 한 개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를 6번 곱한 게 7제곱근 마이너스 4였으면 좋겠다고 하네? 얘는 양수야, 음수야? 방금 전에 48번 문제 풀 때 하지 않았어? 이게 홀수승이라며, 홀수의 거듭조건이라며. 이게 음수지 않나? 이거 7승한 녀석의 값이 누군데? 7승한 게 음수면은 이것도 음수네. 방금 전 48번에서 그거 한 거잖아. 그럼 6번 곱한 게 음수라고? 실근 몇 개야? 야. 이렇게 풀라는 얘기인데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갈리는 것 같아요. 수십 문제, 수백 문제 풀고 나가지고 못 푸는 일이 생기거든? 자, 나머지 것들은 당신들한테 맡겨도 될 것 같고요. 다 똑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요거 하나는 보고 갈까? 지금 똑같은 유형이 지금 스텝 2에 몇 문제가 있었는데 선생님 지금 보려고 하는 녀석은 54번 문제를 좀 보려고 하거든. 54번 문제는 지금 방금 전에 49번부터 54번까지 똑같은 문제 유형인데 지금 써있는 거는 n제곱근 60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거든. n제곱근 60인데 n값을 달리 주네 계속. n값이 2였을 때는 이 숫자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고 하거든. 얘가 루트 60이니? 루트 60은 근사값이 누굴까? 64보다는 작은 것 같고 49보다는 큰 것 같잖아. 루트 60이면 7점 몇인 건가? 7점 몇이면은 이 숫자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가 누구야? 3이면은 세제곱근 60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세제곱근 60의 근사값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세제곱근 60의 근사값을 알려면 어떻게 구하지? 3을 3번 곱하면 누구야? 4를 3번 곱하면 누구야? 60은 요 사이에 있네. 여기다 다 세제곱근을 달아주면 다 3분의 1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사값이 3점 몇이라는 얘기인가? 가장 큰 정수의 값은 4제곱근 60이라는 숫자의 근사값 구하라고요? 4제곱근 60이면 4번 곱했을 때 누구 사이인지 알아야 되겠다. 2를 4번 곱하면 16? 3을 4번 곱하면 누구야? 그러니까 2부터 4제곱근 60이라는 숫자의 값은 3 사이 있구만. 졸로 쉽네. 그럼 가장 큰 정수의 값은 2인가요? 그런데 5, 6, 7, 8, 9, 10까지 마지막에는 10 같은 경우가 60이라는 숫자는 1의 10승보다는 크고 2의 10승보다는 작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1과 2 사이 있겠네.
그럼 열제곱근 60이라고 하는 숫자는 1과 2 사이에 있는 거네? 그럼 누구부터 1이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누구부터 1이었을까? 아, 그럼 2의 거듭제곱을 생각하면 되나? 그거 아닌데. 포인트가 요게 포인트인 거 아니야? 2의 5승은 32? 2의 6승은 14. 아, 거기가 갈림길이네. 이의 5승보다는 크고 3의 5승보다는 작네? 1의 6승보다는 크고 2의 6승보다는 작은 거니? 아, 그러면 이 숫자는 2점 몇이지만 이 숫자부터 1점 몇이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OD 방법까지가 6부터는 6, 7, 8, 9, 10 다섯 개인가? 6, 7, 8, 9, 10 19. 아, 답이 19야? 지수법칙의 확장 60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60번 문제는 다음에는 분수의 값들을 다 더하면 P분의 Q로 겁니다. 시험 문제 단골 문제거든? 쌤은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숫자와 끝에 두 번째 게 눈에 들어옵니다. 뭐 다 비슷하게 생긴 구조네. 근데 딱 한 개만 짝을 이루지 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요것들 두 개 값들을 싹 다 이렇게 인식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1부터 30까지 대입한 게 있는 건가? 1부터 30까지 대입한 녀석의 값이 밑줄인 거니? 그런데 네모 하나는 누구야? 아, 그러네. 6의 0승이 1이니까 이거 하나만 2분의 1이고 짝이 없네, 이거는. 그러니까 2분의 1은 별도로 둬야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값이 n값한테 1부터 30까지 더한 녀석의 값 밑줄 친 건데, 근데 이 녀석의 값을 지금 통분할 생각이야. 통분해보면 분모의 값은 전개해야 되겠네. 6의 마이너스 n승과 6의 n승을 곱하면 1? 6의 마이너스 n승하고 1을 곱했습니다. 1하고 6의 n승을 곱했습니다. 1 곱하기 1을 했습니다. 그럼 통분하려면 여기 분자에는 뭘 곱해야 돼? 여기 1한테는 뭘 곱해야 돼? 분자 분모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1이네. n값 대신에 1 대입해도 1, n값 대신에 2 대입해도 1, 30을 대입해도 1. 그럼 밑줄 친 값은 누구란 얘기야? 그러네, 밑줄은 1만 30개니까 30이란 얘기지? 그래서 30 더하기 따로 별도로 숫자 2분의 1이 있었거든? 그래서 2분의 61. 그때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먼저 구하고 출발해야 돼. 이 문제는 센 수학에서도 봤던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녀석부터는 근데 프로그램은 니네가 막 다 틀려서 오고 이러면 어떡하지? 풀 수 있는 충분한 문제인데. 요점까지 다 키운데요. 다 풀을 수 있어.
아니야, 숙제예요. 다 푼. 선생님 숙제는 항상 한 챕터씩 숙제를 내준단 말이야. 시스템 뭐까지요? 그러면 8쪽까지인가요? 근데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선생님,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 미적분 수업 문제예요. 미적분 수업은 이제 여름방학 때 하죠. 이제 끝났어요? 미적분 수업이요? 네. 네, 이제 오늘부로 미적분 수업 멈춥니다. 네. 네. 시험. 미적분 이제 거의 다 했어. 남아도. 네, 뒤에 정적분 활용 파트 남았거든? 그럼 여름방학 때 쌤은 아니, 여름방학 때는 새 책으로 하지. 제 숙제 내주셨잖아요. 숙제 영상 지금 B반 녹화, 다른 반 애들 녹화되는 수업에 정적분 활용까지 진도 다 나가 있거든? 그거 좀 보세요. 근데 담배 아까 피고 왔잖아. 지금 다 니네가 푼 다음에 질문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 풀어준다고 해봤자. 선생님 스킵하실 진짜 아니고. 네. 자, 가르치고 싶은 건 실은 이걸 가르치고 싶거든?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선생님이 지금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힘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풀어줘야 돼,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 시험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지금 챕터가 지수하고 로그가 섞어져 있는 챕터거든? 모든 지수 문제만 다 풀어보면 돼. 로그는 숙제가 아닙니다. 네, 첫 번째 챕터에 지수만 골라서 다 풀어오세요. 로그는 숙제가 아닙니다. 그럼 숙제량이 반으로 줄 겁니다. 그럼 두 번에 나눠서 수업합시다. 자, 115번 스텝 3에 있는 첫 번째 문제 115번은 풀어드려야 돼. 여기부터는 스스로 풀 수가 없거든? 자꾸 보다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자, A보다 B가 크고 A, B는 양수인데 네모의 값 1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모의 값 1인 거 조건을 이용해서 다음 중에 옳은 걸 고르세요 라고 지칭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일단 저 값을 지수의 값을 분수로 먼저 바꿀 생각이거든. 앞에 거는 A의 3분의 1승, 뒤에 거는 B의 양변의 몇 승을 해볼까? 6승 했더니 A제곱 B의 3승의 값은 76번 곱해도 1인가? 그럼 첫 번째 기억의 값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끔 좋네. 이 값은 1인데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텐데 A의 마이너스 3승과 B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값이 있네. 이거 뭐야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아이씨 어쩌라고 이게 우리 할 일이야. 그 생각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어쩌라고. 느낌이 왔어? 마이너스 5. 그래 지수에 있는 값이 5씩 작아졌네 둘 다. A도 지수에서 5를 뺐고 B도 지수에서 5를 뺐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뺄 수 있지? 그래 건이가 관찰한 게 첫 출발이야. 관찰했더니 A도 5를 뺐고 B도 5를 뺐어. 지수에서 빼기는 뭐 했을 때 지수를 빼? 그래 이 녀석은 이렇게 한 거네.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됐네.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걸 곱한 녀석의 값이 1보다 좀 크다라고 얘기하거든. 이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한테 1보다 큰 숫자를 곱했으면은 1보다 커질 거고 1한테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했으면 1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해야 되겠네? 되는 거 맞아? 이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고 싶은데 어떻게 판단하지?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A의 3승하고 B의 제곱을 여기다 곱하면 이게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이 녀석의 값은 1보다 클까 작을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엇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야? 아, b분의 1을 곱하면 나온다고? 맞아? 근데 b분의 1이라는 숫자는 어떤 녀석인데? a하고 b는 둘 다 양수인데 a보다 b가 크다며. 그러니까 부모가 더 큰 거 아닌가? 그럼 부모가 더 크니까 뭐가 나오겠어? 작다. 근데 부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은 숫자겠네. 우리 지금 1이라는 숫자한테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했니? 1한테 1보다 작은 거 곱했으니까 이 값은 작다. 1보다 작아? 그럼 이게 1보다 작으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거라며. 그러니까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은 1보다 작겠네? 또 이걸 나누기 하라고? 1이라는 숫자를 1보다 작은 걸로 나누기 하래? 1보다 작은 걸로 나누기 했더니 1이라는 숫자를 1보다 작은 걸로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1보다 크겠네? 그럼 이거 참이네? 또는 건이가 관찰한 게 마이너스 50 빠졌다고 한 걸 관찰해서 그러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게 1보다 작은 걸 알면은 이건 지금 역수값이니? 3승의 역수가 a의 3승분의 1, 제곱의 역수가 b의 제곱분의 1이니까 역수인 거지? 1보다 작은 숫자를 역수치하면 1보다 커진다고 얘기도 되겠네. 내 말이 된 거 맞을까? 네. 그러면 니은까지는 참입니다. 이제 디귿의 답을 하려고 합니다. 디귿의 답을 하려고 봤더니 일단 저게 누군지부터 표현해 볼게.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a의 4분의 1승, 뒤에 있는 숫자는 b의 3분의 1승. 왼쪽에 있는 값이 a의 3분의 1승, b의 4분의 1승, 이 대소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어봤니? 왼쪽도 양수고 오른쪽도 양수인가? 둘 다 모두 양수인데 문제가 지금 시킨 거는 a의 3분의 1승, b의 4분의 1승, a의 4분의 1승, b의 3분의 1승, 양변이 양수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본 질문인 것 같은데? 근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4분의 1승을 3분의 1승으로 나누기 했더니 뭐가 돼? 3분의 1승을 4분의 1승으로 나누기 했더니 이게 1보다 큰지 물어본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를 없애면은 부모로 가나? 이거 물어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a분의 b는 양수니까 12분의 1승을 하든 12분의 1승을 양변에 12승 해도 양변에 12승 했거든? 결국 물어본 질문은 이거 같은데? 맞아? 그러면 a분의 b는 a보다 b가 크니까 맞는 말이네. 결국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녀석 다 맞는 말이네. 그래서 셋 다 모두 참인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안내드려줬습니다. 지금 이제 116번 문제로 왔습니다. 116번 문제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네. 지금은 a, n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의 값 네모를 x라고 한다면 무슨 식을 세울 수 있다고? 이거라고 식이? 그런데 이것 중에서 실근의 개수만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n값한테 a값한테 숫자를 대입했으면 좋겠거든? 첫 번째 게 누구야? 이거에 대해서 실근 물어보는 거구나. 실근 몇 개야? 짝수승 8, 실근 몇 개야?
두 번째 거는 여기 3하고 7이라고 돼 있다. 실근 몇 개야? 4하고 6이라고 돼 있네. 실근 몇 개야? 역시 언제까지 쓰란 얘기야? 아, 15가 나올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건가? 나 지금 3개 2, 1, 2까지 했잖아. 이 녀석의 값이면은 x의 5승의 값이 5 나오는 실근이 몇 개인데? 한 개? 이제 말로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F6, 4는 몇 개야? F7, 3은 몇 개지? 얘 지금 이해된 거 맞니? F8, 2는 누구야? 몇 개라고? F9, 1의 값은 몇 개야? F10방의 값은 누구지? 지금까지 더한 녀석은 1, 2, 5, 4, 4. 지금까지 다 더했더니 13인가? 이거 구해야 되겠네, 이제? 나 K한테 11 대입했어? 홀수승이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개? 그럼 10개 더하면 14? 몇 개야? 네, 이건 빵개인 것 같아. 이건 몇 개야? 여기까지 15네. 그럼 답은 15가 자연수 K 최대값인가? 아닙니다. 아이고야. 아, K한테 15 대입한 게 아니지. 13 대입한 거지, 우리 지금. 저기 13이지. 그럼 K값은 13이 최대값인가 생각해보면 그거 아니라고. 14를 대입하면 뭐가 돼? 0. 15를 대입하면 뭐가 돼? 아, 여기까지 더해보면 16이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더해도 15. 여기까지 더해도 15. 그렇기 때문에 K값은 13이 아니라 14의 값이 최대값이에요. 이런 얘기네. 재아야, 너 진짜 이해가 됐니? 안 됐구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7번 문제로 갔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했다고 합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 먼저 자연수 집합 n이라는 집합은 5, 6, 7만 원소라고 합니다. 5, 6, 7만 원소인 집합과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가 원소인 집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방정식에 근의 값이 x가 근이고 그 x의 값이 s라는 집합이 원소인데 근 x가 원소인데 실수인 것만 원소로 간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실수인 거. 그러니까 이거의 근 중에 실근인 거. 그것만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n자리에 a자리에는 5, 6, 7하고 이 5개의 숫자 중에서만 집어넣으세요. 그럼 n값 대신에는 n이라는 집합에 데려온다고 하니까 지수의 값이 5, 6, 7이라는 얘기고 오른쪽의 숫자는 이 5개라는 얘기네? 그럼 요게 3가지 달라지고 요게 5가지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네모라는 방정식은 종류가 15가지 있다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아요? 처음에 n값이 5라고 한다면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2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때 실근의 개수가 a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실수 x의 값은 몇 개야? 한 개?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한 개, 빵 대입하면은 한 개인 거지? x의 5승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2 나온 것도 한 개, 마이너스 1 나온 것도 한 개, 빵 나온 것도 한 개, 1 나온 것도 한 개, 2 나온 것도 한 개입니다. 지하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포인트가 뭘까? 지하 네가 콕 집어서 얘기해봐. 선생님 저 어디서부터 이해 아예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건 어떻게 선생님 해줄 수가 없어 이제 그거는. 아까 선생님이 x의 n승이라는 그림을 그려줬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빵일 때 다 구분해줬는데 지금 그게 지금 다 이해 안 된다는 얘기는 앞에서 설명했던 다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나온 것들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수는 없어. 이게 문제야, 지하야. 지식이 쌓이지 않고 다 머릿속에 빠져나가나 봐. n값이 7일 때 먼저 하겠습니다. n값이 7이라고 한다면 a라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됐을 때는 몇 개씩이야? 한 개씩인 건가? 근데 문제가 구한 거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아이씨, 그럼 원소 중에 똑같은 원소가 있으면은 두 개라고 세면 안 되고 한 개라고 세야 되잖아. 그래서 그 원소의 값을 직접 쓰면서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럼 근의 값을 써볼게.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면 이 첫 번째 거 얘기하는 거야? x의 값을 직접 써보려고 해. n값은 5가 되는데 x의 값이 마이너스 2라면 a가 마이너스 2라면 x의 값이 뭐가 되지? 그 한 개 있다고 했잖아. 그 한 개가 누구냐고. 5제곱근 마이너스 2, 5제곱근 마이너스 1, 빵, 5제곱근 1, 5제곱근 2가 되겠네. 그 중에 5제곱근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의 5분의 1승이기 때문에 1이라고 써도 되는 거니? 다른 것들은 5분의 1승, 5분의 1승, 5분의 1승인데 마이너스 1의 5분의 1승이 좀 고민이다. 홀수의 거듭제곱근 속에 들어있는 음수의 값은 그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제곱근 속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의 5분의 1승은 1인가요? 그래서 이 값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네. 그 다음이 7승 했을 때, 홀수승 7승 했을 때 먼저 하려고 5, 6, 7 중에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된다면 x의 값이 누가 되는 거야? 7승이었을 때는 7제곱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 7제곱근 2가 될까?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6승 해가지고 a가 나오는 녀석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6승에서 a가 나오는 녀석의 값은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면 몇 개야? 실근이? x의 6승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수면 이렇게 되고요. 네, 빵개인가? 그렇다면 a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없어? 마이너스일 때도 x가 없어? 빵일 때는 실근이 누군데? 1일 때는 실근이 누구야? 1일 때는 실근이 누구야? 2였을 때 실근은 누구야? 된 거 맞니? 자, 그러면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거 한 번만 세야 되잖아. 이 집합 속에 집어넣었을 때 집합에 똑같은 숫자 한 번씩만 개수를 셀 거니까. 자, 개수를 잘 세보자. 첫 번째 줄에서 개수의 값은 그냥 5개 있다고 할래. 하지만 두 번째 걸 집합 속에다 집어넣을 때는 방금 전에 있던 3개는 세면 안 되는 거지. 그럼 2개가 추가됐겠네?
그 다음에 이것들은 추가하면 안 되지. 그럼 두 개만 더 추가되는 건가? 총 다해서 원소의 개수는? 이해가 잘 됐을까요? 지아야, 우리가 수업을 기왕에 녹화를 하고 있으니 앞에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떠오르지 않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영상을 여러 번 봐가지고 터득을 했으면 좋겠다. 자, 118번은 1부터 30까지 A의 값이랑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2까지 B의 값을 정수값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수값이 30개, 정수값이 7개 정수값이 있는데 A, B 자리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럼 몇 개를 봐야 되는 거야? 30개하고 7개면은 210가지에 대해서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순수한 개수의 값을 뭐래? 210개 중에서 도대체 몇 개가 유리수가 되니?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유리수가 된다는 말은 루트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네. 아이구야. 저 숫자를 바꿔볼까? 4제곱근 A의 비승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A의 비승의 4분의 1승이니까 A의 근데 이 숫자가 유리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은 루트의 값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된 거 맞아요? 그럼 루트가 없어지려면 B라고 하는 숫자 있잖아. B라는 숫자. B의 값이 음수값도 있고 양수값도 있고 빵도 있는 거니? 그럼 B라는 녀석의 값이 빵일 때 먼저 해볼까? B가 빵이면 B가 빵이면 이거 자체가 A 영승이야? A 영승이 뭔데? 그럼 이미 유리수네.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 B가 빵이었을 때는 A라는 녀석의 값은 1부터 30까지 뭐가 되든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럼 유리수가 나오겠네. 1이니까. 여기서 30개 합고. 근데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여러 개 값이 있는데 아이씨 B의 값이 졸라 많네. 일단 양수인 거 먼저 해보자. B의 값 1이라고 한다면 이 값이 A의 4분의 1승이냐? A의 4분의 1승의 값이 유리수가 되려면은 A의 4분의 1승이면 4제곱근 A잖아. A의 4분의 1승이면 4제곱근인데 그럼 루트가 있잖아. 유리수가 아니잖아. 이 분수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 A에 들어갈 게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네. A가 1이면 돼? 또 2의 4승이면 돼? 2의 4승이 들어가면 2가 되니까 그 다음은 3의 4승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3의 4승은 범위 속에 없어? 여기서 확보한 건 두 개밖에 없네. B의 값이 2라고 한다면 A의 몇 승이야? A 2분의 1승이니? A의 2분의 1승의 값이면 루트 A잖아. 이게 유리수가 되려면 A의 값은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 제곱수? 이름 유리수인가? 여기서 확보한 건 5개네. 음수일 때가 문제네. 음수일 때가 문제인데 B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1승? 마이너스 4분의 1승의 값은 역수값이니?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역수값인데 역수값도 루트만 없어지면 유리수 아니야? 그럼 A라는 녀석의 값 1이면 이거 자체가 1 A의 값이 16이면 2분의 1 유리수네. 그러니까 두 개 있네. 양수 음수 상관없네. 그럼 B의 값이 마이너스라면 몇 개겠어? 5개겠지. 역수값에도 제곱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B가 마이너스 3일 땐 몇 개일까?
b가 마이너스 3이면 뭐가 되는데? a에 마이너스 4분의 3승? 이게 유리수였으면 좋겠다고? a가 1이면 되니? a가 1이면 어차피 1분의 1이니까. 돼? 네. 또 뭐가 되지? 루트가 없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3을 대입하면 4제곱근 27이니까 루트가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16 아닌가? 16? 아, 16이 들어가면은 16이 2의 4승, 2의 12승, 2의 12승의 4분의 1승, 2의 3승, 8분의 1? 유리수네. 된 거 맞아요? b의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b의 값이 마이너스 4라면 a의 마이너스 1승인가 이거 자체가? 그럼 그걸 우리는 a분의 1이라고 이게? 이미 이거 유리수 아니야? (60개) (70개) (76개) 니네 지금 이해되냐? 네. 자, 그 다음 문제 119번으로 갔습니다. 119번 문제가 다음에는 n제곱근, 아니 세제곱근, 다섯제곱근 속에 5분의 n, 4분의 n이 들어있는데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자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즉 루트가 지워질 수 있게끔 n이라는 숫자를 조정해 보세요. 자연수 n 중에 제일 작은 숫자가 누구인가요? 그때 a, b를 맞춰보세요. 자연수는 분수가 아니잖아. 자연수는 유리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리수는 맞는데 분수는 아닌 거지. 자연수는 루트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분모에 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제곱근이라는 녀석의 값은 세제곱근 속에 3승이 있으면 이거 뭐가 돼? A, 세제곱근 속에 6승이 있으면 뭐가 돼? B, 세제곱근 속에 9승이 있으면 뭐가 돼? 세제곱근 속에는 3승, 6승, 9승처럼 3의 배수가 지수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상황은 이 숫자가 숫자 2하고 5의 거듭제곱만 가지고 만든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됐을 때 자연수가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n값이 어떻게 되면 될까? 2하고 5만 있어야 된다는데? 왜? 내집. 이걸 집어넣으면 5는 약분되고 2의 3승만 남으니까 자연수 2가 나오니? 또는 이래도 되나? 그럼 자연수가 누군데? 2를 제곱한 4라고? 또는 이게 들어가면 자연수가 누군데? 10이 됩니다. 자연수는. 이게 들어가면 자연수가 누구야? 11,
왜 뇌를 안 쓰지?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몇 번 하다가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왜 뇌를 안 쓰냐? 뇌가 장식으로 달려있냐 니네? 자연수 누구냐고. 뭐냐 정체가. 5로 나누기 하면 누군데요? 그럼 이거 3분의 1 승이니까 누가 돼? 이게 뭐냐고 묻잖아. 20? 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녀석이 있습니다. 요것만 써볼까? 이거 대입하면은 5 하나 지워지니까 6승으로 바뀌니? 그래서 이건 100이 되는 건가? 이거 대입하면 된 거 맞죠? 이런 식의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제일 작은 게 필요한 거니? 우린 제일 작은 게 필요한데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앞에 것도 자연수고 뒤에 것도 자연수라는데 뒤에 건 5제곱근이잖아. 어? (2가) 3개 있으면 4로 나누기 하면은 2가 1개겠네? 2가 1개면 5제곱근 앞으로 못 나가겠네. 왜냐면은 2는 5의 배수가 있어야 되니까. 탈락. 2의 6승이 있으면 2의 제곱으로 나누기 하면은 2의 4승이 되는 건가? 2가 4개 있으면 밖으로 못 나가잖아. 이건 5제곱 거니까. 탈락. 2가 9개 있으면 4로 나누기 하면은 2의 7승? 탈락. 그 다음 2의 몇 승 할 차례야? 12승이면 되네. 12승이면 되니? 12승이면 이 두 개 약분하면 몇 승이 되니까? 얘 10승이 돼. 이 두 개 약분하면 2가 10개 있으면 5분의 1승 하면 2의 제곱이 돼? 된 거 맞아? 그런데 5가 1개 있으면 5가 4개 있으면 5가 7개 있으면 5가 7개 있으면 안 돼. 5도 5의 배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2는 12개 있는 게 2의 개수가 제일 적은 건데 이거 맞아? 5가 10개 있으면 5 하나 약분되고 5가 9개 있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 5가 3개 나가나? 이거 맞아? 요게 우리가 찾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것 같은데? 그때 지수 두 개를 더하세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시간이 지났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숙제는 스텝 2까지 지수 파트만 다 풀어온 게 숙제인데요. 생각 밖으로 시간 많이 걸릴까요? 책은 좀 더 어렵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 주세요. 그리고 지아 너 우리 방학 때 했던 거 녹화된 거 좀 다시 봐.